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모시고 아마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그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강선우가 뭐 어떤 문제, 자료를 보니까 뭐 갑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던데요. 네, 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는 그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재명 1기 내각의 간판급 인선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저게 아닌데요. 네, 그 방송 제작부에 제가 올렸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네. 네. 자, 강서을 진성준 그리고 강서갑 강선우 이 두 강서구 의원의 이 즐거운 한때 사진부터 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7월 강서구 소재 식당에서 열린 호남 향후회 이 뒤풀이에서 사진이거든요. 이 당시 한 참석자가 언론에 이들이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라고 전해서 보도도 당시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21대 국회 후반기가 원 구성 난항으로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던 때에 이제 저런 사진과 저런 그 자리가 술자리가 알려지면서 당시 비판성 보도도 저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바로 저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손잡고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선우 의원입니다. 저 때는 초선 의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재선 의원이죠. 이재명 정부가 초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지명을 했어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활동한 정책 전문가다. 1978년생이고요. 그래서 뭐 40대 장관이다 해가지고 또 이재명은 40대 장관을 이렇게 인선을 했다 하면서 뭐 아주 흡족해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나이 어리다고 다 뭐 전부가 아니죠. 강선우는 대구 출신이고요.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같은 대학에서 소비자인간 발달학 석사 과정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 대학원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요걸로 이제 박사 과정을 취득을 했어요. 2016년에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상임위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그다음에 국회 여가위 위원, 민주당 대변인 두루 역임을 했습니다. 21대 그리고 22대 재선 의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강선우를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요. 국회 보건복지위의 간사 그리고 여가위 위원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거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강선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2020년 21대 총선 어떻게 배지를 달게 됐는가? 저기 이제 2020년 3월이에요. 네. 이제 금태섭에게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청년 정치인 강선우가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유. 저 지역의 금태섭 변호사, 이 금태섭 의원이 이 지역구였던 곳인데 이제 저기서 이제 말 그대로 금태섭을 제낀 겁니다. 강선우가. 강선우가 2020년 총선 출마 때 지역구 의원이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신의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예의와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출마를 했어요. 강선우가 금태섭에게 신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이유가 뭐였냐면 19년 조국 청문회 여기서 이제 법사위원이었던 금태섭이 조국을 비판했다는 조국을 저격했다고. 네, 그래서 신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은 조국과 특별한 관계였다. 금태섭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개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따로 사과라도 했어야 된다. 이게 인간된 도리 아니냐? 이게 기본 아니냐? 오로지 금태섭은 본인이 주목받고 뜨기 위해서 신의 없이 정치를 해와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 나는 신의를 지키면서 이기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다. 그리고 금태섭은 정책하지 못하다 하면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인 저로서는 그런 길을 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조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시 비리부터 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서 지금 어딨죠? 지금 조국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조국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 코스프레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이제 금태섭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다퉈서 감싸주지 않았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층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격했는지 몰라도 뭐 정치는 뭐 따뜻해야 바른 뭐 방향을 올곧게 간다. 뭐 사회생활을 할 땐 기본 예의가 바탕이다 이러면서 금태섭이 예의가 없다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기본 예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강선우의 의정 활동은 그럼 예의가 발랐는지 제가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해체해 드릴 건데요.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는지 확인해 보겠다. 네. 네. 일단 강선우는 그래서 2020년 때 금태섭을 제낍니다. 그래서 당시 경향신문 보도가 미운털 금태섭이 경선 탈락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었던 황운하는 대전에서 승리했다. 뭐 하면서 결국 강선우가 금태섭 제끼고 초선 의원으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불거지는 게 이겁니다. 보좌진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이 내부자들부터 이 제보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전날 밤에 SBS 보도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막 한겨레 등등부터 해서 지금 다 요거가 이제 이 논란으로 커진 겁니다. 21대 국회 때요. 강선우의 보좌진이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강선우가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서 버리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갖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상자를 딱 보면 치킨 먹다가 남은 것,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것 등등 일반 쓰레기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지역구 사무실이나 국회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버렸대요. 이거 보좌진들 이 일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자기 직원들한테 그런 걸 시키나 군대에서도 시키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또 강선우는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보좌진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대요. 예. 황당하네. 그래서 강선우 집에 가보니까 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 노즐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줄기가 계속 새어 나왔고 직접 고칠 수 없으니까 업체를 불러서 수리한 뒤에 강선우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이 강선우의 보좌진들이요. 강선우는 집사처럼 보좌진을 부렸다. 모욕적이었다. 그 해당 매체, 이 보도한 해당 매체는요. 이 보좌진, 이 갑질 이런 거를 지켜본 이 목격자 진술, 증거 자료까지 다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강선우가요 SBS에 이제 해명한 건 뭐냐면 가사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정리나 이런 집안일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 변기 수리 이런 것도 집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과거에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일단 해명은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민석스러워가지고 별로 기대는 아직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지금 또 불거져 나온 거냐면요. 예. 이 보좌진의 이 갑질 의혹이 일어가지고 지금 이 비난받고 있는 강선우 이 의원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이후 올해까지 강선우가요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대요. 46차례요? 네, 지금 저게 국회 사무처로부터 나온 자료입니다. 강선우가 최근 5년간 보좌진 직급별 채용 퇴직 현황이에요. 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면직 보이시죠? 예. 그 면직을 다 카운트를 하면은 46명이 면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강선우 의원실에서는요 51명을 임용을 했고 같은 기간 동안 46명이 면직이 된 거예요. 야, 무슨 단기 알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느 의원 실에서도 참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4급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의원의 정책 정무를 지원하는 핵심 참모여서 잦은 교체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가뜩이나 이 보좌진들에게 지네 집 변기 뭐 보라고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이 쓰레기 배출 시켰다고 하는 저 증언까지도 이 매체를 통해서 지금 터져 나오면서 이 갑질 의혹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저기서 저렇게 보좌진들을 이례적으로 갈아치운 게 저기 나오면서 대체 이 사람은 뭐냐.
라는 겁니다.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이 포함돼 있어 갖고 승진 등의 사유로 동일인이 중복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강선우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강선우가 2020년 9월에는요. 이 근로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각종 갑질이나 위법 행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게 아닌가 네.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강선우는요. 이 의정 활동 또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죠. 이 네. 스쿨존 내에 신호 위반 가중 처벌법을 발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요. 정작 자기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지고 2022년 말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로 다음 날 납부를 했어요. 강선우가 어디서 이제 이거를 위반을 했냐면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강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내지 않고 계속 있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에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쿨존 저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이 뭡니까? 이게 개정안 발의안에 이제 강선우가 참여를 한 건데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 지시나 통행 속도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처벌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발의하는데 참여해놓고서는 어긴 겁니다. 해명이 이겁니다. 수행비서관이 운전했다. 그래요? 네, 수행비서관이 운전했다. 과태료는 의원실 소관이야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당시에 2022년 말에 강선우는 또 무슨 걸로 전 국민에게 존재감을 드러냈냐면 바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요. 저도 저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강선우라는 사람을 저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저때 이상민 장관에게 훈계하듯이 인간의 1차 감정, 2차 감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인간 발달 및 가족학과 박사과정 취득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추태를 부렸다. 법적 책임 회피하고자 발악을 한다. 그리고 공감이나 부끄러움 같은 감정을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공감, 부끄러움 같은 감정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강선우라는 사람은 조국 등등 자기 패거리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예의도 없고 예. 금태섭에게 그랬죠. 인간적 도리도 모른다라고 비난하면서 상대의 잘못,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할 때는 발악, 추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없다. 이런 말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인간 발달 가족학 박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또 자신의 보좌진들 저렇게 갈아치우고 심지어 갑질 의혹 나오고 그리고 저 이상민 장관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가족학 박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 남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모욕감을 줄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자신이야말로 부모로부터 대체 뭘 배운 건지 자식이 있다면 자신은 뭘 가르칠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여론의 지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혹이 더 제기된 건 저 당시 이제 김미애 강선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보건복지위 이 소속 의원이죠. 당시에 이제 김미애 의원이 참 저거 보고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하다. 어떻게 그 국무위원에게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있니 없니 하면서 모욕을 할 수가 있느냐. 국회법 146조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하겠다 하면서 저 당시에 파장이 상당했었는데 지금 이제 끝으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릴 것은 이 신라젠 변호사로도 유명한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이민석 변호사가요 강선우 남편의 스톡옵션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지금 정리한 것인데 예. 이게 실제로도 이번 청문회에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 강선우의 논란이 일단 적잖은 게 배우자 남편에 대한 거예요. 이 스톡옵션 누락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일단 여러분께 자세히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는데 네. 일단 강선우가요 소속 의원이 그 소속 위가 어디냐면 보건복지위였어요. 이 보건복지위에서 소속이었을 때 연 토론회에 남편 회사의 대표가 토론자로 온 거예요. 저게 이제 정면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토론을 그렇죠. 붙였군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변호사로 감사로 작년 5월까지 재직을 했는데 이 남편이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은 거를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참 저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 사실 투기성이 농후해요. 왜냐면 이게 신라젠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이게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의 이 기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되면은 바이오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뭐 1차, 2차, 3차 뭐 해갖고 한 단계 거치고 할 때마다 엄청 막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주식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요것과 관련 해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이 저 보건복지위 있었을 때 이제 저 토론회 열어가지고 그 해당 업체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참여하고 한 것 때문에 이것도 지금 들춰봐야지 되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강선우 장관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스톡옵션 1만 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벌써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한지아 의원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조은희 의원이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스톡옵션 저렇게 받았는데 6,600만 원 상당이다. 보수 대신에 받은 것이다. 네. 그리고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했고 해당 업체에 국회 토론회 초청 또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선우가 이해충돌 지적은 과하다.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 지금 다 청문회 때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선우만 하더라도 이번 이재명 1기 내각 인선의 백미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남편 재산부터 해서 보좌진 갑질의혹부터 해서 스쿨존 내 과속 가퇴료부터 해서 뭐 쌍방울 쪼개기 후원부터 해서 지금 줄줄이 지금 논란 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강선우하고 자립 준비 청년 간담회에서 인연이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본인의 개인 공간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요. 인연이 있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런 분이 여가부 장관직에 오른다는 게 참 씁쓸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는 걸 보니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내가 그때 만났던 강선우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모습이 진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재명 줄타기 잘하면 이런 자리도 얻을 수 있는 건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정말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강선우 관련한 갑질과 남편 스톡옵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네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